예, 오늘은 8월 28일 양정교당 줌 교정 공부 18번째 시간이고 무시선법으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무시선법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공유를 해드린 13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마다 제목을 붙였는데 일단 그걸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이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또 나중에 무시선법 암송을 교당에서 할 때도 먼저 한번 전체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공유를 일단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의 목적, 선이 어떤 사람은 막 선의 어떤 낱말 뜻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각자의 성품을 얻어가는 게 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염불도 하고 기도라든지 혹은 독경 혹은 어떤 설교를 좀 듣고 이런 걸 통해서도 성품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제목은 선의 어떤 낱말 뜻 개념 이렇게 하기보다는 선의 목적이다 라고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든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파악할 때는 맨 먼저 첫 번째로 목적 해갖고 이 목적은 각자의 성품을 얻어가고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성품은 뭐냐? 분별 주착이 없는 게 우리의 성품이다. 결국 핵심은 분별 주착을 없게 하는 것. 분별 주착만 없으면 마음의 자유가 얻어진다. 그래서 맨 먼저 머리에 이걸 집어넣고 두 번째는 어떤 선의 중요성. 자연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맨 먼저 참 중요하다. 왜?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이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을 정도로 유학자든지 혹은 다른 어떤 종교라도 선이란 이름이 아니라 명상이라는 이름을 하든 간에 하여튼 이 선과 비슷한 걸 안 한 사람이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큰 도라 하는 것도 우리 원불교에서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도는 도가 큰 도라 하는데 이 큰 도도 사람마다 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크다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하여튼 뭔가 큰 뜻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선, 명상, 마음 닦는 일을 반드시 했다 하고 이렇게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참다운 선의 방법이 뭐냐 했을 때 항상 우리 그냥 선이 아니라 참다운 선 그래서 이제 여러 선이 있는데 그야말로 옳은 선 제대로 된 선이 뭐냐 했을 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영을 삼는다. 이것이 사실 핵심이죠. 진공묘유. 그래서 우리는 교리도의 진공묘유의 수행문도 나오듯이 항상 머릿속에 진공묘유가 우리 수행의 목표다. 그걸 둘로 나누면 진공은 체, 바탕으로 삼고 묘유는 용, 작용으로 삼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외울 때 그럼 진공과 묘유의 낱말 뜻을 조금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냥 텅 비긴 텅 비었는데
멍청하게 텅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걸 눈에 들어오는 모든 현상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그런 텅 빔이기 때문에 참진자를 썼다. 그리고 눈에 그런 것이 하나도 빠뜨림 없이 제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내 책임 분야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한눈에 마음에 파악되기 때문에 묘유라고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울 때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밖이 뭐고 안이 뭐냐 했을 때 사람마다 좀 애매하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감아보면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과 정, 맨 뒤에 보면은 또 유건이 유사하면 무사하면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 밖으로 안으로 하는 것은 이 동과 정을 연결시키는 게 무난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유혹에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것 부동함은 이렇게 나오고 안으로 이건 정 앞에가 동 천만 경계를 만나는 건 동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정의 상태는 고요할 정자인데 이럴 때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 그럴 때 정의 상태고 그럴 때는 안으로 마음을 지켜라. 왜? 우리가 고요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잡념이 생기고 잡생각이 나고 그런 막 자기가 평소에 끌려가는 대로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청정 그걸 만으로 마음을 지킨다. 그럴 때는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어떤 경계를 만나는 건 동이죠. 눈과 귀를 사용하고 그러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동하는 바가 없다. 그렇게 된 것이고 정하여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어떤 일이 없어도 너무 정 속에 떨어져 버리면 멍청하게 되니까 정하는 바가 없이 이렇게 된다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지선의 어떤 공덕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뭐냐? 이 네 번째 나오는 거. 결과가 뭐냐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모든 분별이 우리가 선의 목적에서는 분별 주착이 없다 해서 분별이 없느니란 말이 했지만은 여기서는 또 모든 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분별을 할 때 항상 정을 일원상 자리 고요할 정자를 고요하다 정해졌다 입정의 상태를 여의지 아니하여 육건을 작용하는 바가 심신작용을 하는 거겠죠.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된다. 공적 텅 빈 마음자리 영지 그러나 깨어있는 자리 그것이 자성 우리의 성품이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성품이다. 거기에 부합 딱 맞아 떨어진다. 완전히 합치가 된다. 결국은 무시선이라는 것은 분별을 할 때 이 고요한 자리를 여의지 않는 끌려가 어떤 주착심 한마디로 정을 여의지 않는다. 이 말은 주착심 어떤 집착하지 않는다 뜻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무지선의 어떤 공덕이요 결과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지선의 성격이다. 이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성선이고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격을 부여하는 것.
특징, 성격, 사막을 병진한다. 정신소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나란히 하는 거,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은 너무 이론적인 것만 치우쳐 갖고 실행을 무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선에만 치우쳐 갖고 책 보고 이치를 따지는 거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반드시 정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혜를 작용해야 판단이, 행동이 제대로 나오니까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또 사막병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는 대성선이요 사막병진의 공부법이다. 여기서는 사막병진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신소양이 된 고요한 상태에서 밝은 지혜가 나오고 그것에 바탕하에 행동한다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조함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경계를 만나서 어떤 집착하지 아니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마음을 내라 해서 또 같은 말이 표현만 조금 바꿔집니다. 천만 경계 중에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욕심에 끌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대법이다. 행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나옵니다. 6번째는 무엇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다.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나 혹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시선의 대중성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닦는 법만 자세히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해서 농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점원, 상업적인 거, 가게 하는 거, 혹은 정사를 잡은 관리, 정치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걸 하는 그런 관리, 공무원, 산업공상, 누구든 선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상생활, 농사 지으면서 어떤 가게 일을 보면서 또 가능하다. 그러니까 산업공상 누구든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일터 속에서 한다. 그래서 내왕하면서 가고 오고 버스를 타고 갔다 오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집에서도 혹은 공장에서도, 그래서 장소도 가리지 아니하고 동정도 말하지 않는다. 일이 있든 일이 없든 간에. 그래서 무시선의 대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용해야만 선을 한다가 아니라 움직일 때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선이 가능하다. 핑계 대지 마라. 이것이 6번의 대중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히 닦는 법이 자상한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 7번째 나옵니다. 무시선을 닦는 자상한 방법이 뭐냐? 핵심적으로 말하면 처음 하는 사람은 소 길들이는 것처럼 해라 해가지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 안 되기는. 그럴 때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모구 십도송하고도 관계되는데 불조 요경에 나오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마음의 고삐를 놓지 마라. 딱 마음을 딱 챙겨라, 잡아라. 어떤 집심. 그래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먹지 마라. 어떤 누가 나에게 화를 내게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서 화를 내지 마라.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왔구나 하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이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끌려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힘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딱 선을 닦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아,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아, 내가 성을 내고 있네. 내가 이 너무 음식이 맛이 있어서 많이 먹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지만은 많이 먹고 있다. 알아차리지만 성이 나서 성을 낸다. 처음에는 그렇게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나면, 즉, 안 끌려. 아, 음식을 이어서 수독하자. 혹은 휴대폰을 어떻게 계속 보게 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기에 한번 놓아 맡겨보되 이렇게 동하느냐 안 동하느냐를 따져라. 그래서 안 동하면 길이 잘 든 것이다. 막 이건 큰 의미 없겠죠. 이 모구십도성이 쭉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 길들이는 것처럼 해갖고 하면은 여덟 번째가 뭐냐? 그래서 앞에 얻게 되는 결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서는 오래오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가 좀 중요하죠.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맨 처음 첫 번째 토막이 목선의 목적이 마음의 자유가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얻게 되면은 그다음에 비유가 납니다. 비유. 새 기둥의 중심이 되고 돌로 된 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 어떤 무기 권세 그것이 나를 흔들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하되 일체법이란 것은 어떤 모든 행동의 종류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행동을 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다. 진세 티끌 세상이니까 일상생활 속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어떤 일을 당해도 누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요란하게 해도 항상 백천삼매를 얻는다. 삼매라는 것은 입증하고 비슷합니다. 고요한 상태. 백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백천, 천이 100개 있다. 백은 천을 꾸민다고 보면 됩니다. 100개나 되는 천, 백천삼매. 그래서 온갖 모든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삼매에 들 수 있다. 이런 상자리에 항상 합일해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토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산종사님의 일여성가가 좀 유명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자, 그 다음에 결과하고 비슷한 건데, 결국은 말을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공덕, 무시순이 이룬 불이문의 공덕. 자, 불이문이란 말이 여기 딱 나오는데, 둘이 아니다. 모든 건 둘이 아니다 하는 그 자리. 딱 마음 자체도 일심이 되는 그 자리인데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인데 한번 보입시다. 이 지경에 이런 이 지경에 이런 이 지경은 앞에 나오는 백천삼매를 가리키죠. 항상 삼매 이런 상자리에 합일에 있다. 마음이 한가하다. 이렇게 되면은 진대지. 지는 모두란 뜻입니다. 모든 대지가 즉 온천하가 하나의 일진법계 이런 하나입니다. 하나의 참된 법계. 법계라 하는 것은 법은 모든 존재란 뜻이고 하나의 이치가 깃들어 있는 모든 존재입니다. 이 법계가.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진대지도 이 세상 전체 하나고 참되고 또 이 세상은 그래서 법계란 말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이 세상 전체를 법계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비 선악 옳고 그름 착하고 나쁨 염 더럽고 정 깨끗한 그 모든 법 존재 법은 여기 또 존재입니다. 다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깨끗하다 더럽다 이게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러다 하고 분별을 하지만은 이건 분별을 하지 않는 자리 분별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차이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제호의 일입니다. 제호라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우유 우유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마지막 단계의 제품 우유의 5가지 상태 중에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우유로 만든 가장 좋은 것. 일미는 모든 것이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할 때 그 일미입니다. 가장 좋은 맛도 되고. 그러니까 제호 일미는 하여튼 가장 좋은 상태, 즉 이런 상과 하나된 그 아주 평화로운 마음의 어떤 상태, 한가로운 마음의 상태를 음식에 비유해서 제호의 일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미가 가장 뛰어난 맛도 되지만 둘이 아닌 모두 하나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이문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더럽다 깨끗하다가 구별되지 않는 분별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이 불이문 선의 맨 처음 단락이 분별 주착이 없다 했을 때 분명히 분별을 하지만 또 분별을 하지만은 공적 영재 자성에 부합이 되면 되는데 즉 여기서 그러니까 공적 영재 자성에 부합이 되면 둘로 나누어도 분별을 해도 관계가 없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제호의 일미 공적 영지의 자성에 합해지는 것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하는 것 여기서 불의는 분별 없는 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불의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생과 사에 우리가 끌려가지고 생과 사 둘로 나누어지고 윤회다 거기서 해탈한다 둘로 나누어지고 그건 정토다 지옥이다 하는 이런 것들 다 이문에서 나온다. 결국은 분별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은 생사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윤회로부터도 해탈할 수 있고 그 자리가 바로 정토 극락이다. 따로 어떤 죽어서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어떤 극락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어디 있든 극락의 마음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윤회 해탈도 어느 상태에 있든 간에 내 마음이 한가롭기 때문에 윤회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고 생사 자유도 생과 사를 마음대로 한다라기보다는 생과 사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가서 이 자료는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10번째가 이제까지는 그러면 이제 핵심은 끝났죠. 10번째는 선의에 대한 편견, 잘못된 것. 첫 번째가 뭐냐? 산중에 조용히 앉아야만 된다. 그래서 근래 선을 닦는 우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야. 어렵다. 내 같은 중생이 못한다 해버리면 아예 시도도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보통은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어?
여러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 자선할 수 있느냐, 선을 하느냐, 이렇게 되겠지. 내가 직업인데 직업에 충실하려고 먼저 하느냐 해서 산중에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직도 그래도.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다. 제법은 모든 존재가 둘 아닌, 즉 불이문의 상태입니다. 분별 없는 자리를 모르는 연고다. 그리고 어떤 생활 그리고 동과 정을 둘로 나누는 어떤 자리의 마음이 상태죠. 결국은. 그래서 만약에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선에는 행선도 있고 걸어가면서 하는 선, 와선, 누워서 하는 선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여기서는 자선만 강조하다 보면은 서는 때는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다. 참다운 선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지 못한다.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은 자선을 못하고 내 다리가 너무 짧아서 자선하기 힘든 사람은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핑계대면 못하니까 그러다 여러 중생이 선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1번째가 두 번째 편견. 선은 공적에만 그친 무정물이 아니다. 선이라는 게. 성품의 자체가 우리의 마음, 성품, 자성 자리가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텅빌공자 고요할 적자. 공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그냥 공이 아니라 진공의 자리다. 공적 영지할 때 공적이 제대로 되면 영지가 저절로 나오는데 공적에만 그치면 안 되는 거다. 흔히 진공묘유라 하더라도 참 제대로 된 진공은 자연히 묘유가 따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진공에 집착하게 되면은 묘유를 잘라내 버릴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거친 것이 아니다.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이건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다. 무정물.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스님을 공양을 꾸준히 몇십 년 했는데 어느 날 딸에게 스님에게 스님 좀 안아주세요 하고 안겨봐라. 그래서 느낌을 물어봐라 했을 때 느낌이 어때요 하니까 나무 토막 같은데요 하니까 내가 땡중을 모셨구나 하고 암자를 불태워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지의 영지, 진공묘유의 묘유, 분별 없는 자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별을 하는 것. 단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돼서 이런 상의 합일이 돼서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 그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째 토막. 그러므로 해갖고 결국은 이 무시선은 시끄러운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욕심 경기를 만나서 마음이 동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어떤 탐진치란 말도 쓰고 오욕이란 말도 쓰는데 우리가 오욕이라 하면 식욕, 색욕, 수면욕, 명여욕 이런 말 쓰는데 이런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욕망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식욕이 없으면 밥을 안 먹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욕이 없으면 자손이 만들어지지도 아니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사용을 해라. 거기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되겠죠. 하여튼
오욕에 너무 끌려가 버리, 오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건 끌려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 탐진치 중에 탐에 해당해. 탐욕. 진은 욕심대로 안 되면 성내는 것이고, 치는 이런 이치를 잘 모르는 거고, 대소유무나 시비이해 이런 이치를 모르는 것이고, 이 대소유무라 하면은 어떤 일이 있든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공간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원인과 인연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이 하나에 집착되면 나머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 원인은 눈에 안 들어오게 되고, 혹은 유무라 하는 것은 당장 한 달 뒤나 1년 뒤만 내다보고 5년 뒤나 10년 뒤를 내다보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되면 어리석을 취하게 되겠죠. 어떤 일이든 항상 하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원인을 다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 어느 정도 내다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능력이 한계가 있는 이상 여러 가지 원인과 어떤 미래를 내다보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만 하면은 저절로 어떤 지혜가 떠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 원불교에서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홍적 영지라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참선이요 참정이라 하는 것은 창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13번째가 무시선의 강령 해갖고 여기 나오는데, 이 무시선의 강령은 원불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1941년에 대종사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개송을 내렸죠. 윤엄무로. 그때 함께 내린 것이 이 무시선의 강령입니다. 그때는 이름을 무시선의 강령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래 하는 거면은 동정감 분리선법이라고 했습니다. 동정감 분리선법. 그래서 이게 이제 개송과 동정감 분리선을 같이 내렸다 하는 것이 시창 25년도 사업보고서 찾으면 나오는데, 이 동정감 분리선이나 무시선이나 같은 거죠, 결국. 무시선이란 것은 결국은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항상 선을 떠나지 아니하는 상태,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무시선 무처선인데, 언제나 선을 해라는 뜻인데 그것이 왜 이 말이 되었느냐 하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육건이 눈, 귀, 코, 입, 그리고 어떤 뜻, 마음이 일이 없으면 내 눈이 뭔가를 보거나 내 귀가 어떤 소리를 듣거나 하면 유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사가 되겠죠. 어떤 일이 없는 경우에는 잡념, 여러 가지 막 온갖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심 이런 삶과 합의를 해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라. 그런데 그 육건이 심신작용을 하는데 일이 있으면 자, 이게 좀 애매합니다.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흔히 우리가 불의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좀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를 타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정산종사님도 이런 말 하십니다. 불의한 사람은 아무리 타일러도 뜯지 않으면 큰 경계를 서서 계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다. 계과, 허물을 고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롭지 못한 사람, 남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 이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의가 되겠죠. 정의라 하는 것은 옳은 것인데 결국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의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먼 앞날까지 내다봤을 때 그때도 남에게 오랫동안 피해를 주면 그건 불의가 되겠죠. 원불교식으로 쉽게 가깝게 이야기하자면 설성요론을 실천하는 것은 정의가 되고 삼십계문을 어기는 것은 불의가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이 무시선,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어떤 무시선, 진공묘유, 밖으로 안으로 쭉 이런 이야기 나올 때는 우리가 방금 말한 정의 불의를 연결시키기란 조금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동정감 분리선이란 말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산종사님이 한우란 한이치, 동정간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입정이고, 입정, 정에 드는 것. 그 일심으로 유권작용의 바른 행을 나타내는 것이 신통이다. 즉, 그 일심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이런 삶과 하나된 마음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치서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했을 때, 온전한 생각, 일심, 원망 부족한 마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 그것이 일심인데 그 상태에서 유권작용, 눈으로 보거나 남의 말을 듣거나, 남의 말을 들을 때도 사기꾼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나를 유혹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유권작용, 그런 걸 할 때 바른 바른 치사를 하는 것이 신통이다. 결국은 이 유권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가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왜 불의 정의냐? 정산종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무시선의 강령 중 일심과 정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했을 때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 이런 말 딱 나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일심된 상태에서 동해라. 그러니까 유권이 일이 없을 때 일심을 양성하고 그 일심 양성된 일심으로서 유권이 유사할 때는 그 일심을 활용하여 치사 선택을 해라. 그 말이죠. 결국은 일심이 움직이는 게 정이고 잡념이 움직이는 게 불이다 해서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히 아까 또 이야기한 사회적인 정의와 불의도 자연히 연결되겠죠. 이렇게 치사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히 사회적으로도 남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먼 앞날까지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이익을 주게 되는 행동을 선택을 자연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다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표현이 여러 가지로 갈라졌지만은 첫 번째 토막부터 13번째 토막까지 결국은 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외울 때 먼저 머릿속에 이 13개의 단락의 제목을 먼저 한번 머릿속에 쭉 나열해서 순서를 한번 외워보고 머릿속에서 어떤 이 무지선법의 구절 자체를 그대로 외운다 하기보다도 머릿속에 내가 13개의 단락을 순서대로 하면서 말을 그냥 머릿속에 한번 그냥 만들어 봅니다. 이 무지선법의 말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아도 어떤 표현은 얼마든지 조금씩 달라져도 머릿속으로 한번 눈 감고 한번 쭉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외운다 하면은 토시 하나, 글자 하나까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줄거리 파악을 한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야, 줄거리 한번 말해봐 했을 때, 눈을 감고 하건 노트에 뭐 연필로 적건 간에 쭉 머릿속으로 한번 줄거리를 적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시선법의 줄거리를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거나 노트에 한번 적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안 똑같아도. 자연히 그러면은 이 13개 달력의 제목은 어느 정도 외우는 게 낫겠죠. 그것도 순서대로 하면 자연히 연결됩니다. 순서대로. 강령은 맨 마지막 총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강령의 말이 들어간 것이고, 앞에 나왔던 편견 두 가지도 다 앞에 할 말 해놓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은 편견 두 가지까지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결국은 선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다 앞에 딱 나와붙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아마 외우는데 좀 편하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떤 구절이나 낱말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아니면 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참고가 되는 말을 요청해도 되고 별, 별 말이 없다는 말은 어떤 구절이 좀 애매한 거 없습니까? 우리가 아니, 이 뭔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은 방송을 하라고 하시는데 예, 읽어 내려가는 것도 한참 읽어 내려가야 되고 그렇죠. 예, 정말 예. 이 깝깝해서 만들어 주시니까 조금 음. 정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도움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래도 못 외우겠어요. 저도 아직은 겨우 대범선이라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시니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은 있고요. 지는 부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암기성도 있지만 그냥 일독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읽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조금 익숙해지기는 했는데도 여전히 다 모르겠다. 아까 조영 씨처럼 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훑어주시니까 조금은 좀 쉬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어떤 저는, 구절이 애매한 거 아, 없습니까? 예, 외울 때, 그, 전사님이 그 제목 큰 막, 적어 소리가 잘 주신 안 거 들린다. 있잖아요. 어? 그 큰 제목을 같이 외우, 그, 완벽하게 됐을 때 제목을 빼고 이렇게 쭉 외우니까 예, 예. 그 좀 내용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마지막에 제목을 빼야죠. 어차피 제목은 그냥 네, 보조적으로
무작정 하면은 뒷구질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음. 근데 저는 그냥 장모님 벼락치기 하려고요. 목소리가 잘 전달이 중간에 막 끊어지는데 그거 왜 그렇지? 저희는 괜찮았는데 금방 겸사님 오디오가 살짝 멈췄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으시지요? 예, 예. 내 노트북 상태가 문제가 있나? 아, 잠깐 겸사님만 살짝 음, 멈췄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와이파이가 한 번씩 끊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네. 문이 닫혀서 막 문도 아닌데 여기 뭔가 보다 여기도 와이파이 있긴 있는데 여기 뭐가 없나? 날씨가 안 좋으면 와이파이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옥 네. 씨랑 이게 덕주 씨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래. 보면 볼수록 드는 게, 아, 나는 못 외웠겠다. 난 벼락치기 할 그러니까. 거다. 저는 벼락치기 벼락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여러 번 맨날 1독씩 하는데 흐름은 알겠는데 이렇게 박힌다는 거는 별로 그러니까. 없어요. 아, 네, 이게 적어가면서 머리가 적어가면서 좋은 게. 벼락치기 잠깐 저래. 일단,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내가 제일 머리가 아둔할 건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그 한 제목을 다 외울 때까지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하니까 6개월 걸렸어요, 저도. 아니, 그러니까 한 단락을 애우고 두 번째 단락 애우고, 예, 예, 그렇게 어, 외웠어요. 아니 나는 한 그런데, 단락을 외웠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잠시 멈추니까 예, 아무도 그러니까 하루에 그 한 단락을 20번 이상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우. 그게 다 외워졌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을 외우면 다시 첫 번째 단락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대박이다. 제가 근데 와, 내 머리가 이리 나쁘구나 내 느꼈는데 아니요, 머리 나쁜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어, 치지 않아야 되는 팁이 있어요. 소처럼. 네, 그래 그 마을을 진짜 요즘 진짜 이게 소 길들이기처럼 하라는데 뭐 아, 내가 소구나 이런 생각이 그, 나도 이야기 들은 건데, 그, 소처럼 하라는 얘기가, 소가 쟁기질을 할 때, 그, 같은 자리를 또 가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밭이 갈아진 것처럼, 옛날에 이제 그 농사를, 그 다들 모르지만, 그냥 파스텔이라 우리 옛날에 곤란하다니까. 아, 할아버지가 진짜. 이렇게 파스텔. 쟁기질 할 때 같은 자리를 또 가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외우는 거는 수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처음에는 일단 목적과 중요성과 방법과 공덕, 목적, 중요성, 방법, 그것의 결과, 그 먼저 외우고, 그러니까 맨 먼저 어떤 목적, 그렇게 중요성, 그다음에 방법, 그 방법대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해서 무치사법의 성격이 딱 나오고, 그러니까 네 가지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해버리고, 그다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세히 알고 보면 해갖고, 7번째는 자세히 하는 방법이 소 길드는 것처럼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소 길들이는 것처럼 자세히 오래오래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공덕이 나오더라. 아까 보면 그 다음에 편견 두 가지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참선, 그 다음에 마지막 무수선의 강령,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한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어떤 선의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이 네 가지를 하고 난 뒤에 합해서 해보니까 무수선이 이런 특징이 있네.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다. 대중성.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자세하게 쭉 나오고 소 길들이는 것처럼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소 길들이는 것처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와 공덕이 나오더라. 결과와 그 다음 뒤에는 그것의 공덕.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면 편견 두 가지. 편견 두 가지까지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참선이란 게 뭐냐? 그 다음에 최종적인 거 무스선의 강령.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머릿속에 13가지는 하나 정리가 되잖아요. 보죠. 13가지도 그냥 13가지 나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4가지를 먼저 묶고 난 뒤에 목적과 중요성과 방법과 결과 해가지고 어떤 특징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자세한 방법 해갖고 대중성과 소 길들이는 방법 해갖고 그것에 대한 결과와 공고 그 다음 편견 두 가지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선 짤막하게 2줄 그다음 맨 마지막 무쇠선의 강령 이렇게 머릿속에 줄거리를 세우고 묶어버리세요. 묶어버려. 네, 목적, 알겠습니다. 중요성, 방법, 결과. 어떤 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확실히 조금 고민도 해보고 사진도 찾아보고 꾸준히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 꾸준히가 안 되니까 우리 장건농님은 하루에도 뭐 20번씩 했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러니까 목적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요 달락만 외우자 요 달락만 외우자 이런 식으로 일단 맨 먼저 목적을 앞에 5달락만 먼저 딱 외우고 그것만 계속 외워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좀 붙으면 그 뒤에 나가고 9시 42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마무리할까요? 네. 예, 또 다음 무시선법을 다음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화를 중지를 해야 되겠죠. 네.